번부터. 부를게. 1번에 3번, 2번에 2번, 3번에 5, 4번에 5, 5번에 3번. 네, 어려워요. 보니까 어려워서 틀릴 수밖에 없어요. 6번에 2, 7번에 5, 8번에 4, 9번에 2, 10번에 5. 5번이. 9번에 2번. 응? 네? 뭐라고요? 뭐라고? 안 들려. 지금? 중간 기말고사? 그래? 그렇게 많이 깎였어? 서술형 2번에서 점수가 하나도 없고. 진짜? 기억이 안 나. 그때 점수를 하나도 못 받을 정도였나 정답이? 9점 먹긴 했어 서술형. 한 12점 예상. 그러게 아깝게 됐네. 내일 등급 나온다며. 내일이야? 내일이라는데 현종이가? 내일이야? 응 내일이야. 쌤이 내가 물어보니까 내일 볼 15일까지 나이스 기재라. 오늘 하나 가져왔지.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쌤이 15일 했는데 아 진짜. 그러니까 한 과목이 안 돼요. 진짜 너무. 수능까지 막으려니 오전 시간은 안 나오잖아. 그래서 27점 이상하고 있어. 알았어. 등급 나오는 거 보자. 너 공공연하게 자기 점수 너무 공개해야 그렇게 밝히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어차피 점수를 말해. 이거 말하는 거 점수 말하는 거. 그래도 괜찮아? 녹음도 되고 있는데 지금? 아. 그게 전국적으로 다 퍼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 뭐 지금 9시 수업 나오고. 그러니까 2교실에 있는 애들 많은데 그지? 다 까버릴까? 여쭤든지? 근데 좀 알고 있어야지. 모르면 어떡해. 너 채점 그때 이후로 안 해봤어? 지나가다가 정확히 모르겠어? 여쭤봐봐. 관심을 좀 가져. 그리고 진짜 저번에 65점이잖아요. 응. 알고 보니까 하나를 더 틀렸었더라고요. 아 마킹을 잘못했어? 아니요, 그냥 틀렸다고 했는데 못 본 거야. 아 그래? 그래서 58점이거든요. 서술형 9점 먹어가지고 되게 67점. 알았어. 이제 점수 올릴 일만 남았어 이제. 할 수 있어. 공부 잘해요. 아니야. 왜 야구야. 공부 왜 적어? 야구나 할까? 아이 왜 그래도 공부해야 돼. 우리 잘 맞대줬어요. 야구가 더 힘들어 공부보다. 아니, 쌤, 수명도 짧고. 어? 느끼는데 운동이 진짜 쉬운. 진짜로? 저는 더 어려운 거 아니야? 예측이 좀 불가능하잖아.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아요. 그래?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 근데 오래 못 하잖아. 응. 마세가 수명 한 10년 아니야? 지금부터 해도? 그거는 게임하면서 그래. 그 사람들은 진짜 17부터 25. 그러니까 길게 해봤자 28살이잖아. 근데 다른 운동하는 선수들은 응. 40까지 뛰는 사람도 있어. 40세까지? 진짜로? 지금 45까지. 그 체력 관리가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야. 걔네가 지금 뛰는 아 그래? 코치하는 거 아니고? 진짜? 할 수 있나 선수를? 쉬워. 근데 양희 선수 선수들 아 진짜? 41이 수도 있고. 오 대단하다. 30 중반만 돼도 힘든 것 같아.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은 노력을 엄청 하지 않을까? 30 중반만 돼도 막 근육량 자꾸 줄고 감량도 줄잖아. 그래서 우리한테 태창아 생각이 있었어. 아무튼 야 너 그래서 언제 또 빠져? 다음 주에 또 빠져? 왜요? 다음 주 나오지 학원. 네. 다음 주 나오고 막주만 안 나오는 거지. 일본 가는 게 맞지? 근데 막주가 엄청 방학이라고. 학원 방학이라서 그때 일본 가는 거지. 네, 저 방학하고 다음 주에 거. 아 오케이 알겠어. 근데 다음 주에 안 나오면 돼요? 아니 나와야지 왜 안 나와. 간신히 이번 주 나왔구만.
연락보고 다 야, 봐봐. 1번 봐봐. 1번 맞췄어, 안 맞췄어? 맛있어요. 1번 맞춰야 돼, 이거는.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적절한 거. 이거 틀렸으니까 하나만 같이 보자.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어야 되는데 뭐냐면 지금 집중이 흐려져서 그래, 집중이. 필수는 있는데. 알겠지? 첫 줄에 나와 있어요. 일단은 parents가 can help their children. 이거는 많이 나왔던 소재지, 그치? 애들한테 뭔가 교정을 해주는 작업인 거야, 그치? 훈육이 아니더라도 교정해줄 수 있는 작업에 관련된 얘기 우리 수없이 많이 나왔잖아, 그치? 그래서 첫 번째에 뭐가 나오냐면은 생산적인 피드백 관련한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부모님들이 애들이 어떤 잘못을 하거나 행동에 있어서 교정이 필요한 상태에서 해줘야 되는 피드백 이야기를 얘기를 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그래서 부모님들이 도움을 줄 수 있대. 그들의 아이들이 성공을 하게끔 도움을 줄 수 있다. 요런 어법들은 알고 있죠, 여러분들. 그죠? 오형식 어법에 나오는 요 동사원형 나오는 자리. 그치? 그래서 여기서 문장 하나 끝난 상태이고, 그런데 뭘 함으로써 애들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가 있는가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냥 거시적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공을 해주는데 생산적인 피드백을 갖다가 애들한테 제공을 해줌으로써 성공으로 이끌어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상황을 하나 주었는데, 자, 예시의 상황을 한번 들어보자고 얘기를 했어. 그 피드백이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은 여기서 한 가지 줬어요, 민승아. 뭐야? 네게티브한 비헤이비어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피드백을 갖다 주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애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은 나쁜 거야 라고 뭔가 감정을 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행동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얘기하라고 첫 줄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두 번째 줄에서.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메리라는 애가 있나 봐.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I do not like the way you handled. 네가 핸들했었던 그런 방법이 마음에 안 들어라고 얘기를 했어. Not being able to go to the movies. 자, 그러니까 네가 핸들할 수가 없는 어떤 방식들이 마음에 안 드는데 뭐를 핸들을 할 수가 없느냐면은 영화 보러 갈 수가 없는, 그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핸들하는 너의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알고는 있는데 뭐를 알고 있어? 네가 지금 영화관 못 가니까 실망한 거는 내가 이해를 한다만, 자, 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야? 네가 화내고 실망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keep the door 하는 행동 자체에 대해서 지금 뭐 비난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지적하기로는 이건 하면 안 돼 라고 여기에서 금지를 넣었어.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감정적인 공감은 들어가요. 그죠? 감정적으로는 공감은 하되 이거는 하면 안 돼 라고 여기서 저지가 들어가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핸들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얘가 했던 어떤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 저지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지? 그러면 너가 데미지도 일으킬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행동이 되겠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핸들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데 너의 화가 난 감정을 핸들할 필요가 있어. 다르게. 그러니까 그 다르게라고 하는 건 뭐는 하면 안 되는 거야? 문을 발로 차는 행동은 하면 안 된다라고 여기서 암시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애한테 이렇게 결정권을 딱 넘기는 이런 상태가 되었는데 Notice that this feedback is specific and direct라고 한 번 더 조언은 해주고요. 자, 그러니까 주목을 해라. 이 피드백이 어떠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주목을 해라. 구체적이고 직설적이어야 한다라는 점은 주목을 해라인데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화자가 주장하는 바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주장하는 거는 뭐에 대한 피드백을 줘라. behavior에 대한 피드백을 줘라라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 그리고 여기는 한 가지 당부점, 팁 정도로 주는 정도라고 보면 되겠고 좀 약해요. 여기를 강하게 읽기에는. 그지? 자,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안에가 되는데 자, 여기도 한 번 더 나오잖아요. 어떤 메시지? 그녀의 액션이 unacceptable 하다라는 메시지. 그럼 중요한 건 여전히 뭐냐면은 액션에 관련된 메시지를 줘라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민승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주장하는 바로 적절한 거는 애들 감정에 대한 거 말고 행동에 대해서 지적해 일컬어라. 애를 갖다 훈육을 할 때에는 이 얘기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야. 자, 그럼 그러는 동안에 아이는 스스로가 inserted를 당한다는 느낌이 없게 되니까 이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우리 읽은 대목까지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렵지 않아요? 다만 집중하지 못했을 뿐. 그래서 그거랑 관련해서 정답이 몇 번인 거냐?
이걸로 빠질 수 있어요. 왜냐면 훈육 이야기가 소재거리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여기로 끌릴 수는 있었으나 마음이 급하면은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말고 부드럽게 충고해라라는 얘기가 있어 없어? 없어. 오히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피드백을 줄 때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줘라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그러니까 아예 이거는 틀린 내용이니까 이쪽은 답으로 고르면 안 돼.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은 행동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지 얘를 감정적으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3번이 정답이 돼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요거는 쉬웠어. 그리고 오른쪽 것도 소재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친숙한 소재이기 때문에. 그지? 뭐 단어도 그렇게 어려운 거 없고. 근데 요것도 밑줄은 항상 어려워하니까 한번 봅시다.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우리가 뭐 하는 반면인지 동안인지는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일단은 마음에 안 들어 한대요. 뭐를 마음에 안 들어 한대? failing. 뭔가 실패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해. 우리의 regular한 endeavors에 대해서. 이 단어는 알고 계시죠? endeavor가 무슨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regular한 규칙적으로 어떤 노력한 것에 대해서 실패하는 것은 우리가 안 좋아하는 뭐 반면에인지 뭐 동안에인지 모르겠지만 뒤에 보니까 보세요. 게임이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반복된 노력에 약간은 조금 반대되는 개념이 나왔다고 보면 돼.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반복적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일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이쪽은 레귤러리잖아. 왜냐면 그죠? 루틴리하게 일어나는 일이니까 일상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게임은 요 일상하고 다르게 어떤 가상의 세상인 거니까 이쪽을 Y를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반면에로 해석하면 좀 매끄럽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글의 흐름을. 자, 그와 반면에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우리가 항상 읽을 때 있잖아. 앞에 반면에가 나오면 이 반면에는 중요했었어? although, even though 이런 애도 중요했었어? 별로 안 중요하죠. 강하게 읽어야 되는 거는 반면에 뒤에 나오는 주절을 좀 강하게 읽으셔야 돼요. 게임이라고 하는 특수한 공간은 entirely different 하다라고 얘기하잖아. 아, 그러니까 앞에 나온 일상하고 좀 다른 점을 가지고 있구나. 자, 뭐가 다른 점인데?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했는데? safe한 공간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안전한 공간이래. 그 공간 내에서 실패라고 하는 게 괜찮은 그런 공간인 거야. 즉 실패가 허용이 되어지는 공간인 거야. 알겠지? 자, neither painful nor the least unpleasant 한 공간인 거야. A도 B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 실패라고 하는 게 고통스럽지도 않은 거고 그러니까 괜찮은 거지. 맞죠? 그리고 불쾌하지도 않은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가리키는 내용이 뭐다? 일반적인 내용이라는 거야. 일반적 내용. 그죠? 그러면 이런 거는 보통 주제일 리는 없어요. 우리가 밑줄 문제를 풀 때 첫 번째로 찾아야 되는 건 뭐라고 얘기했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주제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 언제나 문제에서는 주제는 중요한데 밑줄 친 부분은 그 주제 그 자체를 직설적으로 담고 있거나 아니면은 낫이 붙어가지고 주제하고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제가 뭔지를 찾아가지고 긴지 아닌지만 밑줄에서 판별해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첫 줄에 나온 게 일반적인 내용이라는 거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야. 그럼 이쪽의 주제는 없겠지. 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화자는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야? 그 일반적인 소재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글 쓰는 사람이니까. 맞죠? 자, 그럼 괜찮지 않은 어떤 상태도 있겠죠, 아마도. however이나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지, 뒤에 가면은. 자, 볼게. 어떤 구절이 있는데, 그건 게임에 불과해. 라는 구절이 시사하는 게 뭐냐면은, this would be the case다. 이것이 그러한 케이스라는 점을 반영을 한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구절까지도 있는 걸로 보면은 뭐냐면은, 일반적인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흔히들 생각하기 때문에 구절로도 나와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리고 우리는 do often take what happens in the game to have a different meaning from what is outside the game 인 거야. 자, 그럼 여기 일일이
일일이 하나하나 해독하지 않더라도 얘들아 벌써 outside the game이면 이거는 외부의 세계야. 그러니까 실제의 공간인 거고 그치? 이거하고 다르게 게임 속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다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야. 민승아 알겠어? 너 지금 눈 감고 있지? 아니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럼 다시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는 뭐야? 게임에서 일어나는 일.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인다? 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prevent A from B잖아요. 그쵸? 그럼 A가 B 못하게 막는 건데, 자, 누가 뭘 못하게 막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목적이라는 거를 달성하는 것으로부터 예방하기가 뭐예요? is usually hostile behavior that may end friendship. But we regularly prevent other players from achieving their goals when playing friendly games. 이러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어보고 but이 이 자리에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화자가 너가 여기는 좀 강하게 읽어줬으면 좋겠어 하는 부분은 바로 뭐야? but 뒷자리라는 거야. hostile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기 쉬운 단어던데 보니까 이거 무슨 뜻이죠? 외워야 되지만 오해하기 쉬운 단어. 맞아요. hospitality하고 많이 헷갈려요. 그쵸? 왜냐면 hospitality가 호의로 쓰이는 단어기 때문에 hostile도 뭔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많이 오해를 하는데 요거는 부정적 단어예요. 적대적인이라는 표현이야.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헷갈릴까봐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일상적인 얘기인 거야. 딴 사람이 어떤 목표를 달성 못하게끔 방해를 하는 거야. prevent라고 하는 거는. 그럼 그거는 일반적으로 usually하게 볼 때 뭐야? 적대적 행동인 거야. 어디에서는? 실제에서는. 맞죠? 실질적인 공간에서는. 그 행동이 심지어는 뭐까지 할 수 있다라고 관계대명사가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친구 관계를 끝내버릴 수도 있는 행동인 거야.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또 해요. 막아버려요. 다른 플레이어만 벌써 가상의 공간이야. 그치? 자, 뭐 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부터. 뭐 할 때? 친숙한 게임들을 하고 있을 때에는. 또 똑같은 얘기죠. 그죠?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게임이라고 하는 것들은 are something different. 다시 얘기하지만 뭐예요? regular한 word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어떤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 frame 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해줘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distressing 할 일이 거의 없는 거야. 그죠? 그 게임 내에서 실패라고 하는 것이 distressing 하지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면 안 중요한 얘기겠다. 그치? 너무 길고 장황하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헷갈리게끔 엄청 길게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화자는 항상 하고 싶은 얘기 어디다 둔다고? 그렇지만 여기부터 둔다고. 그치? 자, 그래서 이것은 뭐가 아니라는 점이야? Clearly not the whole truth야. 완전하게 진실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일면은 맞는데, 그지? 일부분은 맞는 부분도 있는데 완벽한 진실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일반적 시각이 아니에요, 벌써. 그죠? 딴 사람 못하게 막는 게 마냥 좋은 거냐, 여기서 허용이 되는 거냐,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거야. 왜? 우리가 자주 뭐 하기 때문에 화가 나. 뭐 할 때? 실패를 할 때에. 그지? We put in considerable effort to avoid failure while playing a game. 자, 뭐 하기 때문에 화가 나면 실패하면 화가 나게 되는 거야? 상당한 양의 노력을 갖다가 뭐 하기 위해서?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뭐 할 때조차도 게임을 할 때조차도 노력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게 부정당하게 되면 뭐야? 우리도 게임 속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화가 나게 된다라는 거지. 이 이야기 하고 싶었던 거네. 이 이야기. 그죠? 그럼 주제는 요거라고 봐야 되겠네. 맞지? 일단은 주제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공교롭게도 제일 마지막 줄에 밑줄이 쳐져 있는 거 보니까 이 대목 알아차리고 나서 문제 푸는 건 맞는 것 같아. 맞죠? 민승아 너 자? 자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우리는 뭐 하게 될 거야? 심지어는 분노도 보여주게 되겠죠. 누구한테 분노하겠어요? 상대편 플레이어한테. 그지? for you 밑에 나와 있네요. 저지하다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영리한 어떤 게임적인 전술을 갖다가 방해를 하거나 저지하는 애들을 갖다가 걔네들한테 향해가지고 분노도 느끼게 돼.
그러고 이제 마지막 줄이야.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앞에 나온 내용을 축약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럼 앞 내용이네. 우리는 자주 주장을 한다는 거야. 게임 속의 실패라고 하는 거는 무해한 무언가다. 그리고 중립적인 무언가다라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뭐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 거야. 근데 화자는 어디를 강조하고 싶다고 지금? but 뒤에를 강조하고 싶다. 근데 우리는 반복적으로 뭐 하는 거야? fail to act accordingly. accordingly가 그에 따라서 라는 표현이잖아. 그럼 그에 따라서가 뭐에 따라서야? 위에 나와 있는 무해하다고 믿는 행동에 따라서. 맞지? 그거에 따라 행동하는 데에 실패한다란 얘기인 거니까 똑같이 분노를 느껴야 되겠죠, 이거는? 그죠? 분노를 느낀다 쪽인 거예요. 즉, 여기가 but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하고 반대되는 내용이 뒤에 등장을 해야 돼. 그럼 일반적인 거하고 반대되는 내용이니까 뒤에 나오는 반대 내용은 뭐야? 화자가 얘기하는 주제, 주장이 되겠죠. 즉, 요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지 골라주면 그게 정답인 건데 그게 몇 번에 밖에 없다라는 거야. 지금 분노 느끼는 거? 2번밖에는 없죠. 그죠? 화가 나고, 그지? 또 화가 난다. 뭐 할 때? 실패할 때에 직설적으로 드러나 있으니까 정답은 2번으로 골라야 한다라고 제가 장황하게 얘기를 하고 지루한데 지금 요 문제는 1분 만에 슉슉 풀 수 있었어요. 그죠? 맞죠? 괜찮아? 하품하는데 괜찮아? 대놓고 잘 거야? 3번은 어땠어, 얘들아? 소감 좀 얘기해. 3번은 어땠어요? 사실 두개 중에 하나가 헷갈려. 맞지는 했어. 풀만 했어요? 그죠? 풀만 했죠? 틀리긴 했어요. 틀리긴 했지. 두 개 중에 뭐 헷갈렸어? 어떤 게 두 개가 헷갈렸어? 이 2번이랑 5번이랑 아, 헷갈리는데 2번이랑. 아무래도 5번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뭐 파워 자체가 지금 나오는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제 제목도 똑같이 풀어볼 건데 정신 좀 차려봐. 졸리죠? 엄청 졸리죠? 그죠? 날씨가 더워가지고. 잠은 잘 잤어, 어제? 잠 잘 잤어? 못 잤어? 더워서? 아이고. 얘들아, 힘 좀 내자. 너무 힘들다. 힘들다. 너희의 힘든 얼굴을 보니까 힘들다. 잠깐 잘까요? 알죠? 여기 행정 도는 거. 너희들 자면은 내가 후드려 맞는 거 알죠? 저희가 맞지 않으니까. 니네가 맞지 않고 내가 그거 총알 다 맞는 거 알죠? 지난주에 사건 있어서 내가 얘기해줬냐? 지난주에 아니야. 파파존스 저게 아니야? 저쪽에 바로 아니 저기 광고 누가 하는 거야? 아이고요. 모른 척하네. 그 여자 아이돌 때문에 먹는 아니 거지. 근데 저 진짜 몰라요. 제가 아이브를 몰라요. 뭘 몰라.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브가 선전하는 거 아니야? 아이브. 맞지? 아이브 맞지? 아이브 좋아하네 민승이. 진짜 몰라요. 그런 거 좋아하네. 진짜 모른다. 알았어. 다음에 파파존스 한번 사줄게. 아싸. 시험 잘 보면. 네? 시험 잘 봐. 쌤은 그냥 사줄 실수하고 아니 잘 보면 되잖아. 왜 또 그렇게 얘기를 해? 잘 보면 되잖아. 야 봐봐. 저희 수학생도 그렇게 하거든요. 잘 봐봐. 전교 1등 두 명 나면 갖다 주고 이러고. 그래. 그럼 그 정도는 돼야 사주지. 파파존스. 일단 한 명. 그러니까 아니 학교가 다르니까. 아 태전을 광남 이렇게? 아니 저희 광주랑 수원이랑 아 그래. 야 봐봐 여기. 이거 봐봐. 제목 고르기. 이거 별로 안 어려워 이것도. 잠 깰 겸 좀 겸사겸사 봐봐. 쉬엄쉬엄. 10분 남았으니까. 자, early industrial era 뭐 이건 어려운 거 없어요. 그렇죠? 초기의 어떤 산업사회 때 이거는 다 아는 사실이잖아. 뭐가 중요했었어? 뭐가? 자본이 중요했다고. 자본이. 그죠? 자본을 컨트롤하는 그런 사람한테 권력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야. 그죠? Those who control the financial capital and the means of production이 exercised 역할을 했어요. 그쵸? Near total control over the workings of the economy를 했어. 경제사회에서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이 사람들이 했었다라는 거야. 워킹하는 데 있어서 컨트롤을 얘가 전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는 초기 때 산업사회에서 중요했던 건 뭐다?
자본사회다. 자본주의였었다. 그지? 자, 그래서 for a while, 잠시 뒤에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during the mid-decades of the past century.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맞죠? 그래서 지난 세기의 중세 동안에는 그들이 또한 뭐 했어야만 됐냐면은 자, 자본이 이제 누구 하나한테 중심으로 있었던 것이 몫으로 나뉘게 됐다라는 거야. 그죠? Some of the power, 그 권력의 일부분의 몫을 나눠야만 됐어. 무엇을 가지고? 노동력을 가지고. 아, 그러면 여기선 이제 자본주의가 아니라 뭐야? 노동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사회네, 그치? 노동의 영향력이 여기서부터 커지기를 시작한다는 얘기야. 시간의 흐름 순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예상을 해봐봐. 예상으로 풀면 충분히 풀 수 있었는데 상식을 조금 발휘해보면은 산업혁명 일어나고 나서 노동집약적이 됐단 말이야. 노동 중심의 어떤 사회가 되다가 오늘날에 와서는 어떻게 변했는가로 갈 가능성이 높잖아. 현대로 와가지고. 그치? 그럼 뻔히 답은 나온 거잖아. 뭘로 나온 거야? 아, 지식 중심, 아이디어 중심의 사회로 넘어가겠구나. 과거의 노동 중심의 사회에서. 그죠? 자, 그래서 뭐가 됐냐면은 그것이 critical, 중대한 어떤 역할, 뭐 하는 데에 있어서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공장 같은 거 돌리려고 그러면은 노동력이 중심이 돼야 됐었는데, 그치? 그 역할이 assured is some clout. clout 밑에 나와 있죠. 영향력이라고. 그죠? 그래서 보장을 해주었대. 그것한테 어떤 영향력을. 뭐 하는 데에 영향력이 되는 거냐? 결정을 내리는 데에. 자, 무슨 결정을 내려요? 어떤 통치하는 데의 결정이죠. Both the ways and the means of doing business.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갖다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방법론적인 거하고 수단적인 것 둘 다를 통치하는 데의 결정적인 영향력을 그것이 보장을 해줬다라는 거야. 뭐가? 노동력이라고 하는 어떤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그죠? 그리고 이익 배분도 이런 식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노동중심 사회 얘기가 여기서는 나와요. 이제는 그 노동력의 영향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제는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더 중요하겠지. 왜? 우리가 항상 과거 쪽은 그다지 안 중요해, 내용상으로. 민승이 알겠어? 과거 쪽은 그다지 안 중요하고 현대로 넘어왔을 때 우리가 강하게 읽어야 되는 건 현대 쪽인 거야. 알죠? 그래서 이제 뭐가 됐냐면 그 영향력이 감소를 했다. 그럼 대신에 뭐가 영향력이 증가를 했느냐? 지식 노동자들의 영향력이 증가를 했겠죠. 이 사람들이 좀 더 중요한 사회 그룹이 되었어. 뭐 하는 데에 있어서? 경제 방정식에 있어서. 그지? 경제의 어떤 분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은 지식 노동자들이 하게 됐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촉매제 역할을 했다라고 하죠. 뭐래? 3차의 산업혁명에 있어서. 그죠? 이제는 4차 시절인데 3차 얘기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이때부터 지금까지 쭉 뭐 해오고 있냐면은 지식 노동자들이 영향력을 쥐고 이 사람들이 이익 배분을 하는 사회가 이룩해졌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3차서부터 요 끝에 부분까지는 전부 다 뭐에 관련된 얘기만 나오게 되느냐면은 지식 노동자의 권력에 관련된 얘기만 나와요. 여기서부터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지? 하이테크를 유지하는 데에 담당을 하는 역할을 하고, 그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뭐라고 하는 거야? 탑 매니지먼트, 탑 쪽의 운영자랑 그리고 인베스터들, 투자자들이 뭐야? 점점 더 그 몫을 갖다가 나누게 된다라는 거지. 누구랑 같이? 크리에이터들하고 같이. 그죠? 그 크리에이터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데? 지적인 재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맞지요? 그러면 여기부터 끝에까지 전부 다 뭐다? 지식노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뭐에 해당이 되니까 현대사회에 해당이 되니까 굳이 주제나 제목을 꼽자면은 이게 나와 있는 파트를 골라야 한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상할 일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가 이상할 일도 아니래요? 지적인 소유 재산권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 뭐보다? 과거의 어떤 자본보다. 산업사회에서의. 그지? 그게 이상할 일도 아니라는 거야. 즉, 뭐 하다는 거야? 지적 재산권이 최우선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독점권, 모노폴리 관련된 얘기 밑에 나와요. 뭐에 대한 독점권이냐면은 지식과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권을 갖는다라는 것이 ensures, 보장을 해주죠. 그죠? 경쟁력 있는 어떤 성공도 보장해주고 그리고 마켓에서의 포지션도 보장을 해주고
맞지? 그래서 financing 이거 뭐 하는 거예요? success를 갖다가 success에 자금을 조달하다는 뜻이야. 자금을 조달하는 것. 그죠? 이게 뭐 하는 것이 되었냐면은 거의 부차적인 것이 되었다. 즉 자금 조달하는 것보다 즉 자본보다 더 중요한 건 뭐가 되었다? 지식 소유권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랑 관련된 걸 찾아야 되는데 일단 끌리는 거 첫 번째가 얘가 좀 눈에 띄어요. 맞죠? 왜냐면 지식 소유에 관련된 얘기가 중요한 건 내가 알겠거든요. 근데 얘하고 노동의 영향력하고를 비교하는 거는 아니야. 맞지? 어느 게 더 위에 있는가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게 현대 사회에 와서는 중요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요거 말고 다른 답을 골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해서 아까 헷갈릴만 했던 게 2번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2번 한번 읽어보면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지식이라는 게 획득이 되었는가 3차 산업혁명에서 요거 때문에 좀 헷갈릴 수는 있을 끌릴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얘가 어떻게 획득되었는지에 관련된 얘기는 안 나와요. 안 나온 내용을 고르면 안 되는 오답이야.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건 뭐가 되는 거냐면은 지식과 아이디어의 파워 요게 가장 적절한 답이 된다라는 거야. 그럴싸하죠. 그죠? 3차 산업혁명 이후로 뭐가 됐어? 지식이 조금 더 중요해졌다. 얘한테 권력이 생겼다. 지적재산권 등등. 그지?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제일 적절하다. 이렇게 고르셨으면 돼요.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법 문제 혹시 틀렸나요, 여러분들? 어법은 좀 간단하게 볼까요? 쉬는 시간 되기 전에. 내용은 이거 별로 어려운 거는 없고요. 어법적인 거. 1번은 뭐 보고 풀어야 돼, 얘들아? 앞에 보고 풀어야 돼? 뒤에 보고 풀어야 돼? 예. 뒤에 보고 풀어야 돼. 알겠지? 뒤에 보고 풀어야 돼. 앞에 보면 오히려 헷갈려요. 왜냐면 위치가 in 없이도 쓰일 수 있거든요. 근데 in 위치가 쓰였다는 건 뒤에 뭐가 연결된다는 거다? 그쵸. 완문이 연결되어야 된다. 그러고 보니까 얘 주어고 얘 동사인데 동사가 haveP래. BPP로 수동태로 쓰였어요. 잘. 그리고 얘가 오형식 동사기 때문에 수동태 쓸 때 뒤에 투부정사 연결되는 거 괜찮아. 맞지? 그래서 1번 틀린 거 없고 2번은 누가 봐도 수일치 문제인데 수일치 어디에다 시켜야 되냐 이거? 어디에 시켜야 돼요? 거기 수일치 맞나요 이거? Danger Imagination 해가지고 엔드라고 했으니까 그러네요. 요렇게 세 가지가 지금 주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1번, 2번, 3번이니까 복수로 연결됐다. 그리고 뒤에도 복수로 수일치 잘 됐다. 요렇게 봐야 되겠네. 맞지? 됐고 3번은 뭔 문제야 이거? 정렬 병렬이요? 뭐랑 뭐랑 병렬이에요? 안 읽어봤어 지금. 보자. These elements include self-awareness, creative incubation, autobiographical planning, consideration of the meaning of events and interactions. 아닌데? 병렬 문제 아니지 않아? 잘려가지고 뭐냐면 병렬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end하고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엔드가 안 나왔어요. 아, 그렇게 안 나와 있어서 못 풀었구나. 요 화면에 보시면은 그 잘려가지고 헷갈릴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 열거예요, 여기까지가. 그죠? 그러면 여기에 병렬이 and 나오고 또 나올 이유가 없잖아. 그러면 병렬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여기서 3번 앞에서 문장 끝났으니까. 그쵸? 분사구문이 능동 맞아? 이거 물어보는 게 돼야지. 그죠? 근데 능동이 아닐 이유가 없어요. 그죠? 능동이라는 근거가 명백해. 뭐 때문에? taking 뒤에 목적어 때문에. 맞죠? 그죠? 얘를 동명사로 바라보기도 애매한 게 지금 보니까 딱히 본동사가 없어요, 뒤에. 맞죠? 그러니까 taking을 분사구문으로 해서 뒤에 목적어로 이런 것들이 연결되었다고 봐야 되겠네. 맞지? 그러니까 목적어 있으니까 3번 능동은 괜찮아. 괜찮아. 그죠? 4번은 뭐예요? 이건 쉽네요. 4번은 뭘 강조하는 거죠, 얘가. 네, 요거 강조하는 거죠. 비교급 강조. 그죠? 그리고 문장도 괜찮아. 그지? insights가 주어고 are이 동사야. 그 뒤에 보어로 likely인데 얘가 비교급으로 쓰인 거예요. 그리고 보통 be likely가 한 단어로 쓰이죠, 동사처럼. 그지? 그 뒤에 투부정사 목적어로 오죠.
다 괜찮아. 근데 5번은 이거 무슨 구조인지 좀 봐봐. 요것만 제가 아까 봤거든요. 정답으로. 이거 우리 얼마 전에 배운 거예요. 앞에 이리스 있고 중간에 뭐가 껴있어요. 이렇게. 보어도 아닌 것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보니까 뭐야? 부사절이야. 맞지? 중간에 나와 있는 부사절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강조해줘야 되는 거거든? only까지 붙었으니까 완전 강조야. 그래서 요거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it is that 강조 구문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뒤에 완문 나오는 게 어색한 게 없어요. 관대가 아니니까. 맞지? 근데 what이 나오면 뒤에 불완문이 나온단 말이지. 근데 뒤에가 지금 완문이야. 그래서 that으로 바뀌어야 되는 5번이 틀렸다. 알겠어? 자, 여기까지 해놓고 잠깐 쉬었다가 잠 좀 깨고 나머지 문제 더 어려우니까 뒤에 거 좀 볼게요.